구도 제작, 이게 뭐 3편이라고 봐야 되나? 3편 아닌데. 2-2, 아까 2-1이었고. 자, 구도를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호선 구도랑 대각선 방사선 구도 이것까지 얘기했지. 다음번에 이제 할 거는 대칭 구도입니다. 대칭 구도 아주 잘 사용하지 않는 구도야. 보통 잘 사용을 안 해. 왜냐면은 대칭 이거 미술책에서 데칼코마니라고 배웠을 거야. 데칼코마니 배워본 적 있지? 물감 한쪽 칠해서 접어요. 접었다 피면 나비가 생겼네요. 그거 있잖아. 그지? 그 정도의 대칭을 말하는 거는 아니야. 그건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칭은 약간 다른 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즉 대칭 구도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물체가 보면은 특징이 하나만 보여줘도 되는 때가 있지만, 이거 왠지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어. 혹은 물체의 특징 말고도 물체와 물체가 조합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지. 한 가지 예로, 하나는 퍼져나가는 걸 그리고 싶고 하나는 모이는 걸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집중을 보여주고 싶고 한쪽은 확산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불이 꺼지면 차가워지고, 불이 켜지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열전구에 벌레 같은 거 엄청 꼬이거든. 그러면은 빛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불이 꺼진 거, 한쪽에는 불이 켜진 거, 이거를 하면서 그냥 그런 거지. 발상가 표현이었다면은 전구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냥 반만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여기는 불이 꺼진 거 검게 그릴 거야. 여긴 불이 켜져서 노란색으로 그리겠지? 근데 발상가 표현이었을 땐 여기다 뭐 직접 나비를 그리든지 아니면은 벌레를 그리든지 할 거야. 여기선 나비가 이쪽 방향으로 떠나가는 걸 그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서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나비가 모이는 거를 그릴 거라는 거지. 그럼 빛의 이미지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발상가 표현 방법이거든. 근데 이거 말고 그럼 기초 디자인에선 이런 거를 이용을 못하냐는 거지. 할 수 있지. 그냥 종이가 나왔어. 단순하게 종이가 나왔어. 종이. 뭐 색종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색종이 갖다가 그럼 나비 접어서 해? 팍 접어서 이거 그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종이가 종이 휘어지는 거 있잖아. 휘어진 거. 이런 휘어진 게 이쪽으로 와서 종이가 들러붙은 거를 그렸다가 종이가 이쪽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를 그리기만 해도 빛의 이미지나 뭐 따뜻함, 차가움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상가 표현식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뭐 배제할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인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빛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그림자를 이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빛의 따뜻함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렸다. 그러면은 평가한 사람이 인지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얘는 그거 갖다가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빠른 거야. 물론 전구에 직접 불을 켜거나 직접 불을 끈 걸 그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니까 종이가 하필 노랑 혹은 검정 아니면은 노랑 아니면 파랑 색종이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럼 들러붙어 있는 거, 모이는 건 노랑으로 하고 나가는 거는 그냥 파랑으로 하고, 그러면은 더 설명이 잘 되잖아. 색상까지도 이용을 한 거니까. 색상의 차가움, 색상의 따뜻함을 이용을 해서 벌레들이 따뜻한 데 꼬이고 차가운 데서 떠나는 거, 그런 현상을 얘는 이용해서 그렸구나. 단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렸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림 자체도
뭐 그냥 수직과 수평 혹은 대칭,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오른쪽은 따뜻한 거, 왼쪽은 차가운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여줘도 된다는 거지. 그럼 더 이상 군더더기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주제가 있으면 반드시 부주제가 있고 반드시 소주제가 있고 공간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주제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제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거지로 다 끼워넣으라는 게 아니야. 때로는 점적 표현 없어도 돼. 선적 표현 아예 없어도 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아예 선 소재를 주질 않아. 선을 아예 주질 않는 거야. 다 덩어리만 띵띵띵 이런 거를 그냥 준다고. 응?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알고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 갖다가 좀 이렇게 눈속임 같은 거 하는 걸 잘 알거든. 선을 눈속임하기가 참 좋아서 그래. 어쨌든 이 대칭 구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뭔가 서로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무언가, 서로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대칭 구도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체 대칭이야. 하나는 물체 대칭이고 하나는 공간의 대칭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대칭도 종이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돼 있잖아. 그럼 보통 이제 좌우 대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이쪽이 기니까. 대칭이라는 거의 특성상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라기보다 또 그룹이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로 하는 경우가 좀 많지. 그래서 물체 대칭이라는 건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를 말하는 거고, 공간의 대칭이라는 것은 물체를 가운데다 놓고 공간을 좌우 대칭으로 맞춰 놓는 거야. 그래서 공간을 대칭으로 한 걸 그냥 나는 쉽게 중앙구도라고 얘기를 해. 물체를 중앙에다가 놨으니까. 그럼 예시부터 봅시다. 자, 이것도 영상으로 했던 거 중에 하나지. 이것도 대칭 구도를 그냥 그리려고 그린 거야. 대칭 구도 플러스 액자 구성이야. 액자 구성이 자꾸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아까도 살짝 나왔었는데, 액자 구성은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야. 자,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인데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여기서는 얘 뭐라 그래야 되지? 헤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시계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쪽에선 줄 뒷부분에 요것도 좀 관찰해보니까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서 서로 엮여서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좀 많이 배치를 했고 얘는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서로 간의 공간도 약간 좀 달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야. 얘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건 무엇이냐? 이거 발상과 표현 때 했던 거거든? 내가 한 게 아니야. 학생이 한 건데, 이것도 대칭 구도야. 가운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랑 이쪽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벨티 그린 거야, 벨티. 얘가 벨 누르고 있고 띵동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처럼 아이들의 이제 동심을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동심이었어. 그냥 동심을 벨티로 이제 해서 한 건데, 아이들은 벨 누르고 도망가는 것 자체를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누르면 이놈 아저씨가 날라온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놈 아저씨는 이제 예전에 이게 팩맨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 팩맨의 캐릭터화 시킨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따라서 도망간다. 그래서 이런 점적인 표현도 있고, 아까 나왔던 게슈탈트 연속성, 그거에 따라서 얘는 어디에서부터 도망을 왔는가, 여기서부터 온 거지. 뭐 여기서부터 온 거야. 발자국이 그걸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단 기초 디자인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발상과 표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사고의 전환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너네가 이제 해보지 않은 과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잡지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야. 잡지를 이렇게 열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 그때 이거 자체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도 되게 많아. 이게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점은 1.2 시도법 활용했잖아. 이거 1.2 시도법.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굉장히 크지? 이게 이제 상하 혹은 좌우 이거를 가운데다 주제를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분리시킨 거야. 공간을 양측으로 분리시킨 거야. 이걸 분리시켜서 저 다른 그림을 갖고 올 걸 그랬네. 여기서 요 남은 곳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못다 보여준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주제부가 이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당위성, 얘가 자른 거야. 얘가 잘랐더니 인과관계, 얘 잘려져서 밖으로 막 나간다. 껍질도 밖으로 막 나간다. 그런 동세 잘 적용돼 있고,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배치 잘 돼 있고, 밝은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짙은 거 앞에다가 놨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 못다 보여준 당근의 그냥 소소한 움직임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일단 소재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이거 실제로 다 나왔던 거야. 이거 나왔던 문제야. 당근이랑 팔밖에 안 나왔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이게 다른 걸로 그리기가 좀 애매한 거지.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형 구도, 방사선형 구도로도 그릴 수는 있었을 거야. 근데 재미가 없어. 요소가 별로 없는 거지. 물체가 별로 그릴 게 없어. 별로 보여줄 것도 없고. 그리고 호선형 구도로도 그릴 수는 있어. 그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선택은 그냥 나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칼이 나왔고 당근이 나왔으니까 당근 막 잘라지는 거 그걸 그냥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다가 빵 하고 배치해 놓고, 가운데다가 배치한다는 거는 강조야. 강조의 뜻이야. 나는 이것만 보여줄래. 딴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전 이거 위주로 보세요. 하고 가운데로 딱 해놓고 나머지 이쪽과 이쪽 공간에 서로 이제 다르게, 너무 똑같이 하지 않고 약간 다르게 해서 이쪽 배치, 이쪽 배치를 하는 거야. 근데 나라면은 여기다가 뭘 어떻게 더 했을 것 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당근을 잘랐을 때 또르르 굴러가는 걸 할 수도 있었어. 그리고 어떤 데서는 당근이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칼로 막 잘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할 수도 있었어. 즉 이쪽과 이쪽이 약간 다른 느낌의 당근을 그려줬을 것 같다고. 나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 자,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그때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건국대 그 합격작이잖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칭구도야. 전형적인 대칭구도. 가운데다 놓고 양쪽 공간 대칭. 완전 대칭이지. 지금 여기랑 여기도 별다른 게 하는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주제가 바람이 부는 공간인가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바람이 부는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 그 구도 제작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 그때 이제 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디어에 관련된 거거든? 아이디어에 관련된 거긴 한데, 바람이 부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바람이 세게 분다라고 생각할 거거든. 바람 세게 불면 다 날아가잖아. 그러면 좀 더 심한 사람은 태풍, 덜 심한 사람은 그냥 뭐 바닥에 쓰레기들 막 굴러가는 것처럼 휘날리는 낙엽,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조용한, 바람이 불었을 때도 조용히 살랑살랑 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본 거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좀 다른 거, 오히려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살랑살랑 부는 걸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뭇가지가 약하고 휘면 안 되고 직선적으로 강하게 우뚝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위쪽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낙엽들을 해놓고 아래쪽으로 점점점 좌우로 율동감을 가지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표현해주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낙엽도 살짝 해준 거지. 다 떨어진 나무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야. 낙엽이 떨어지는 과정, 다 떨어진 거, 굴러가는 거, 살살 떨어지는 것들을 다 가운데서 그냥 보여준 거야.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굉장히 집중적이라고, 그림이 그냥,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 가운데다 배치 잘 안 하거든, 주제를 가운데다 배치하는 걸 되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그린다면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였다면 이걸 그린 사람이 붙었을 리가 있나, 그지? 성적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모험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뭐 안정적인 구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구도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걸 잘 적용해서 그리기만 하면은 평가한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거지. 이유가 있게 제작을 하라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게 타당성을 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이제 봤지만 물체에 대한 대칭 구도도 있고 공간에 대한 대칭 구도도 있다. 이 대칭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함을 자아내지만 좀 단점도 있어. 뭐 각 구도별로 단점이 없는 게 아니야. 아까 그 호선형 구도는 단점이 많이 쓴다는 거지. 대중적이라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그 방사선형 구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심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방향성이 다 일관적이거든. 일방적으로 앞쪽으로 쫙쫙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변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대칭 구도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단조로운 거지. 그리고 큰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어. 구도에 태생적으로 그래. 구도가 태생적으로 큰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구도를 사용할 땐 작은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잔잔한, 소소한, 그렇지만 강하게 뭔가 보여줘야 할 만한 그런 소재가 나왔을 때는 이런 구도를 활용해 보는 거지. 그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렇다면 또 이것과 이것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요런 걸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담고 쏟고를 한번 해보자. 담고 좌우 대칭으로 쏟고, 담고 쏟고, 즉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존재할 거야. 양쪽에 물체를 좌우로 대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놔둘 거야. 담으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뭔가가 나오겠지. 담겨져 있는 자세도 나올 거고 담겨지는 과정도 나오겠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담겨진다라는 느낌이 줄 수 있을까? 끈을 이용하면 더 좋겠지. 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끈을 묶은 다음에 끈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담겨져 있던 녀석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으면, 매달려 있는 이런 작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몇 개를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지. 게슈탈트 법칙 중에서 연속성을 보여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녀석도 필요한 거고, 떨어지고 있는 녀석 혹은 떨어진 놈도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이 밑에는 뭐가 있으면 또 좋을까? 쌓여있는 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쌓여져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 여기서 떨어져서 밑에 다 쌓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연필은 어디다 쓸까? 지금 끈이랑 이거랑 이거밖에 안 썼어. 아, 연필 어디다 쓰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관통시켜버리지 뭐. 여기 관통해버렸어. 왜 관통했어? 좀 뭔가 이거를 이제 하얀색 종이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얘가 관통시키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두레박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관통된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관통시킨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긴 있는데, 그 목적은 구도 3탄에 이제 나오는 거야. 공간 분할. 그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림이 세로 방향이어도 괜찮겠다. 그지? 그림이 세로 방향으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 몇몇 학교에서는 종이가 자유야. 종이가 자유야. 그래서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돼. 근데 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세로로 하기가 좀 뭐하거든? 이 책상을 돌릴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그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배치를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리나? 아니지. 공간 지금 많이 남아 돌잖아. 그럼 뒤쪽에 또 이렇게 살짝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거, 위에서 담는 거, 이런 거를 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세로에 대한 배치를 아주 쉽게 해낼 수가 있겠네. 그럼 이 옆에 또 그려도 되겠지? 여기 또 그려도 돼. 괜찮아. 아니면은 가로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 종이컵을 얼만큼 배치했냐에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도 충분히 배치가 되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이쪽에 하나 하고요.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 완전히 물체를 이용해서 좌우로 배치해버린 거지. 여기서 이거는 담는 게 아니라 둘 다 떨어뜨리는 거야. 이건 하나는 담는 거, 하나는 떨어뜨리는 걸 한 거거든. 근데 얘는 그냥 둘 다 그 떨어뜨리는 걸 해볼래. 그래야했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좀 약간 기구 같은 모습으로 해볼까? 여기에 연필을 꼽아서 끈으로 묶어서 매달아 놓는 거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그리고서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그래. 여기서도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운데 쌓여 있겠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게 다냐? 아니지. 더 할 수도 있지. 이게 다로 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엮어서 주제부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두 개를 엮어서 주제부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띄엄띄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엮여져서 주제부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걸 꾸며보자. 어떻게 꾸미냐? 뭐 이렇게 해서 선을 여기다 묶을 수도 있지 않냐? 혹은 추가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정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쪽에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충분히 대칭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떨어지는 걸 더 그리는 거야. 혹은 이쪽에서 근경 하나. 이런 데도 근경을 하면 삥 둘러서 쫙 모여있는 원형구도라고 또 있어. 원형구도. 마름모구도, 원형구도라고도 있는데, 이 대칭구도에 원형구도도 사실 여기 들어가야 돼. 응? 그냥 여기다 써서 놓자. 원형구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으면 원형구도지 뭐. 근데 그게 워낙 대칭적이어서 그냥 대칭구도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 개로 시작해서 더 개수 늘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만큼이겠지. 개수 늘려서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뭔가 쏟고 있군. 혹은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 왕따 당하고 있는 거. 뭔가 얘 하나를 괴롭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는 긴장감이야. 그렇지 않겠냐? 엄청 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긴장감은 직선적인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의 주변에 삥 둘러싸고 있다.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해석이 다른 거지, 해석이. 긴장감이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야. 자주 나와. 출제가 자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긴장감을 주든 그건 자유다 이거지.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렇게 돼도 되지? 세로로 세워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의 그림이야. 그지? 그 선생님이 러프 스케치 뜰 때 항상 주제부를 그려놓고 나서 틀을 짠다 그랬잖아.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지. 그려놓고 나서 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그렸지. 그걸 다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틀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선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 거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연필들을 이렇게 놔뒀거든. 근데 연필 이렇게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하잖아. 그럼 교차야, 교차. 다음번에 설명할 게 교차거든. 교차라는 그 구도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구도는 그냥 다 나름이야.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해서 뭔가가 생겨나는 거라고. 교차의 장점이 뭔데? 공간감이거든. 공간 구성이 아주 쉽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칭 구도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그 아까 그 중앙에다 배치한 것처럼 하면은 뭘 할까? 그래. 중앙의 상단에다가 종이컵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다. 이 종이컵에서 뭐가 있냐? 여기는 육면체들이 있었다. 왜 반밖에 안 그렸냐? 어차피 다 그려도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반밖에 안 그려도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거를 그려보려고 한다. 그럼 밑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담고 있는 그릇을 그려보고 싶다. 얘도 다 그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화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끈을 이용해서 이거를 당기고 있어도 되고, 혹은 이런 데서 이제 못다 보여줬던 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걸 과정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컵을 여러 개를 쌓아놓은 거를 여기다가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지. 지평선이 이 정도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구성이 나오는 거야. 좌우 대칭이지만 위에 컵에서 아래 컵으로 뭔가를 옮기고 있군. 이런 거를 그냥 그리고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뭔가를 옮기는 것처럼 쏟는 거를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쏟고 나서 뭐 빈 컵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연필은 뭐 연필 똑같아. 여기도 이렇게 해서 관통해버려도 돼. 관통해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위에서 아래로 또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려도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또 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꾸미고 이런 것들은 3탄에 3탄에 공간 구성할 때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또 그려낼 수가 있네. 야, 신기하네. 그치? 그림이 또 순식간에 3개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는 교차입니다. 교차. 이 교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차원 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축 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축 구성. 축 구성. 그 축은 뭐냐? 수학에서 배웠죠? X축, Y축, Z축.
기피 방향의 Z축. 이 X와 Y와 Z가 교차하는 거에 따라서 사건이 이런 데서 막 일어난다는 거지. 교차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 뭔가에 부딪혀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교차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유가 아니라 교차로 구성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없으면 못해. 선이 필요해, 선. 선이 필요한 거야, 이건. 무슨 이유가 있건 이 교차를 하려면 선이 필요해. 그래서 선이 있으면은 시도해 볼 만하고,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만들 수 있다면 시도할 수 있어. 응?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또 설명해 줄게. 그러면 교차라는 것은 장점이 뭐냐면은 집중력도 좋고 잘 보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공간 구성이 쉬워. 쉽게 보임. 하다못해 수학에서도 XY Z축만 그려놔도 공간 좌표라 그러잖아. 그지?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 디자인에서 얼마나 잘 보이겠어. 근데 단점도 있겠지? 너무 경직된 느낌이 드는 거지. 경직된 느낌이 들어. 감옥 같은 거야, 감옥. 응? 그 감옥 같은 그림을 한번 볼까? 응? 그래, 요거. 지구본을 출제해서 엄청 많이 욕을 먹었다는 그 그림. 지구본도 하필 이게 실제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만화처럼 생긴 그런 지구본이야. 자, 이게 지금 구성 자체가 이 X축, Y축, Z축을 이용해서 그냥 구성을 해놨어. 이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거 왜 이렇게 그렸게? 왜 웃어? 문제 있어? 아, 살에 들렸다고? 기침해, 괜찮아. 기침마저 참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왜 이 축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이게 걱정돼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림을, 경력이 많아도, 나는 손에 모터 단 거 아니잖아. 그지? 손에 모터 안 달았어. 그냥 자연산 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그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난 경험상 알잖아. 아, 이거 그리려면, 이거 언제 그리지? 하고 시간 걸려. 젤리들 봐. 시간 걸려. 이거, 시간 걸려. 그러다 보니까 구도를 좀 단순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구도를 단순하게 해서 공간은 좀 빨리 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양초를 이용해서 대충 그냥 축을 구성해 놓고, 그리고 그 축의 교차 지점마다 뭔가를 그냥 놔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즉, 이 축으로 구성을 한다, 교차로 뭔가 구성을 한다 할 때는 길다란 게 필수야. 길다란 게 필수고, 그리고 이 길다란 건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거지.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필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 들어갈 만한 게 너무 단순하면 정말 재미없어. 여기 들어가는 게 교차된 지점에 들어가는 무언가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 구도는 이제 폭망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음. 구도를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음. 단순하면서도 공간감이 잘 나는 구도를 해야 되겠음. 그래서 선택한 게 이 교차형 구도였어. 그런 거였고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것도 교차형 구도입니다. 이건 교차형 구도인데 평면 구도야. 평면. 이것과 이것을 그냥 Z축 없이 X축과 Y축만 교차를 시켜봤어. 교차시킨 지점이 하필 어디야? 3등분 했을 때의 그 지점. 이 그림은 굉장히 계산적인 그림이거든? 엄청 계산적인 그림이야. 교차 지점에다가 딱 그 3등분 포인트를 갖다 놓고 주제부의 무게중심 이쪽으로 실려있지. 그리고 엄청 거대한 이 그 A4 용지가 흰색이야.
이게 흰색인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 그 튤립의 이 그 잎사귀 초록색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걸 깔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교차시켜서 그 크로스 포인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얘 그려 놓고 밑에 흰 종이 깔고 그러고 튤립을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놔두자. 그래서 이 녀석이 Z축 방향으로 높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서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게 평면 구성이다 보니까 평면적인 구도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은 더 입체적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1.2 시도법으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입체감 나타내려고. 그리고 요거 잘 봐봐. 이거 아까 게슈탈트 유사성. 빨강색은 빨강색 길이. 이건 뭐야? 피보나치 나선을 이루고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이거와 이게 너무나 경직돼 있거든. 직선과 직선의 크로스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어. 그게 단점이라 그랬잖아. 구도의 단점. 그러니까 그 경직된 걸 풀어주기 위해서 요것들을 요렇게 점적으로 배치하면서 연속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띄면서 요렇게 곡선을 유도해 본 거야. 그래서 이거 튤립에 있는 잎사귀도 하필 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필 그 모양으로. 다 계산적인 거지.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접근한 거야. 안 그러면은 망해. 그 평면구도 시도하다가 아주 쉽게 망합니다. 잘 그리면 좀 이렇게 독특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고 굉장히 독특하거든. 평면 구성 자체가. 근데 못 그리면 공간감도 안 나고 입체감도 안 나고 이게 뭐야. 그리고 그림자나 이런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여기가 더러워. 보이지? 되게 더럽거든? 이게 고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여기서 이게 안 돼. 너희 나중에 한번 이러고 그려봐. 이러고서 이렇게 한번 채색해봐. 진짜 왼손으로 그리고 싶었어, 여기. 그래서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그게 좀 아쉬워. 이거 종이 돌려가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채색하고 이쯤에 갖고 와서 이렇게 채색하고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그릴 수 있거든. 너무 아쉬웠어. 구도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채색이 좀 똥망해. 얘도 약간 고기 같고. 그렇지 않냐? 좀 소고기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도 약간의 구김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더 해줬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교차를 이용해서 교차를 기본으로 해서 피보나치 나선을 하고 3등분 포인트에 그 부분에 무게중심 실어줬고 그리고 이제 게슈탈트 유사성과 근접의 원리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런 여러가지 디자인의 조합법이 이 그림에는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도 이제 그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그렇답니다. 교차형 구도. 또 이제 교차와 그 다음에 액자 구성이 이제 또 설명할 거거든? 근데 이 액자 구성과 교차는 사실 이게 좀 뭐랄까 비슷해. 전혀 다른 게 아니야.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야.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교차로 또 한번 그려봐야지. 그지? 또 등장. 오늘 그림 많이 그린다. 가끔 그 댓글에도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러프 스케치하는 방식을 직접 보여주는 거야. 너네도 봐야 되고. 러프 스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길어봤자 30분이거든? 길어봤자 관찰에서부터 러프 스케치까지 30분이야. 그러니까 스케치가 굉장히 빠르게 처음에 나와야 돼. 나오고 나서 그거를 다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 스케치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하나하나 그릴 때 시간 얼마나 걸려? 한 5분? 5분도 안 걸리지. 5분도 안 돼서 뼈대가 나오잖아. 뼈대가 나오면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야 되는 거거든. 그 살 붙이는 거는 3편에서 이제 알려준다고 그랬고,
일단은 지금 뼈대 만드는 과정까지만 가는 거야. 자, 그럼 보자. 교차, 축 구성은, 얘는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냥 보자. 일단, X축 하나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투시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지 뭐. 일단은 XY Z축부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여기에 그림자를 이렇게 꼭 해줘야 되겠지? 그림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림자를 해야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고서 이제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주제부일 거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놔봅시다. 이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놔보고 여기서는 검정색 때문에 이 하얀색 물체가 잘 설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자도 아주 짙어야 될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면은 이 부분은 또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빨강색 리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재미없으면 정말 재미없는 그림이 나온다며. 그래서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만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살짝 구겨줘야 될 것 같다. 살짝 구깁이 표현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냥 그리는 것보단, 맹숭맹숭한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면도 더 많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두세 개 더 겹쳐볼까? 두세 개를 더 겹치고 제일 앞에 것만 구겨본 거야. 그럼 이런 데서도 소소한 그림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왜 구겨졌는지 또 설명해 줘야 되지? 뭐 왜 구겨졌을까? 뭐 이거 하나 떨어져서요. 단순한 중력을 이용해서 하나 했고, 얘는 왜 떨어졌냐? 무게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끈을 묶어서 이렇게 팽팽히 당겨진 이런 무게를 설명해 줄 수 있겠지. 혹은 뭐 연필 갖다 관통해도 되는데, 연필은 그냥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일단 해볼래. 그리고서 내부에 또 뭐 잔뜩 있다가 밟혔으니까 쏟아져 나와야지. 그지?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뭐 또 다른 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겠지. 아까 그거 한 거랑 똑같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배치해 보는 거야. 그리고서 여기에 이것도 더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뭐 있는 거를 부주제를 이제 또 그려볼 수 있는 거지. 소주제를 또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난 이렇게 말고 교차로 시작은 했지만 좀 다른 느낌 없을까? 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면 어떨까? 틀을 바꿔보는 거야. 스케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엔 틀을 바꿔보라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또 되냐면 내가 비록 교차를 해서 하기는 했으나 그냥 교차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래, 좌우 대칭을 한번 또 이용해보자. 여기다가 또 뭔가를 해서 이쪽과 이쪽에서 상반된 각도를 한번 해보는 거지. 얘는 앞쪽으로 뭔가 나오는 걸 해보고 싶은 거고, 얘는 옆으로 가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 나온 물체가 이쪽으로 가면서 뭔가 공장처럼 이렇게 들려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물건처럼. 여기는 이 앞쪽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좌우 대칭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시작은 교차였으나 대칭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순식간에 두 개의 그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럴 때 자, 대칭이 됐지? 대칭으로 됐으면 가운데 강조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데 끈 묶어서 더 타이트하게 엮어보는 거야. 이쪽을.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교차형 구도로 계속 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짜임새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야.
그리고 아까 이거 지금 대칭 구성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런 것들도 아까 그것도 있어서 2점 투시도법 대칭 구성 중에서 그때 2점 투시도법을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이거 대칭 구도로 이렇게 이용하기 좋을 거다라고 했었잖아. 그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어. 여기는 지금 없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본다고? 이렇게. 자, 이건 뭐야? 이거 너의 그 이름 쓰기, 학교 쓰기 할 때 했던 그거지? 이것처럼 좌우를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지금 이게 뭐겠냐? 그 벽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큐브 갖다가 이 큐브를 쌓아서 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좌우에.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벽을 만들어 놨는데 뭔가 재밌거리를 주고 싶네? 그럼 벽 부시고 나오면 되잖아. 간단하지? 벽을 부시고 나오면 돼. 그럼 이쪽에 뭔가 하나가 벽을 부시고 나왔어요. 벽을 부셨다며? 그럼 부셔진 조각 어디로 가? 이런데 팍팍 튀어나갔겠네. 외형이 바뀌면서. 그지? 여긴 그림자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림자 다 배웠지? 뭔가 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나올 수 있겠지? 좌우 대칭으로 이제 가보는 거야. 여기도 또 벽이 부서졌어? 여기도 그림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선 뭐 이렇게 삐죽한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뭔가 구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응? 끈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 끈도 이런데 이렇게 쭉쭉 2점 투시도법 끈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 그려보는 거야. 공간 쉽게 막 알아볼 수 있게. 뭔가 재밌는 게 또 나올 것 같지 않아? 대칭 구도는 항상 이래. 대칭 구도가 쓰기가 어렵지만, 어렵다기보다 잘 몰라서 못 쓰는 거지만 제대로만 알고 쓰면은 재밌는 거 진짜 많이 나와. 대칭 구도가. 그러면 상하로는 못 하겠냐? 잘 생각해봐. 상하 대칭. 이건 뭐야? 이거 다 큐브야. 큐브를 이렇게 연속으로 그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그지? 이게 여러 개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연속이라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퍽 하면 밑에 이제 막 부서진 거 날아가겠지? 아래에서 뭐가 솟구쳤어요. 퍽 해서 위쪽으로 나가는 거 또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이 녀석의 집합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거리를 줄 수 있다고. 이게 3탄에서 나올 거야. 3탄에서 집합. 단순한 건 집합해서 그려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칭구도 여기 교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칭으로 바꿨고, 얘는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좀 더 그려본 거야. 벌써 또 그림이 또 나왔지? 몇 개를 그린 거야 벌써. 아이디어 스케치가 순식간에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지. 그지? 신기하다. 나만 신기한가? 3절 한 장만 더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액자 구성.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액자 구성. 이 액자 구성에 사실 그 구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해도 되고 구도라고 해도 돼. 액자 구성에는 구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각구도와 역삼각구도 혹은 마름모구도, 이런 것들을 그냥 접목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액자 구성의 기본은 무언가 나를 보호해주는 녀석인 거야. 나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있고 기사들이 막 보호해주는 거야. 누구를? 여왕님을.
여왕님을 보호해 주는 거야. 오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아우라? 스타가 있으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뭔가 주제를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주제는 무언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액자 구성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겨. 시선 집중. 이런 거야. 이거 공주님이야. 여기는 막 그 마귀들이, 괴물들이 아무리 이 공주님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곳은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이야. 이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켜서 여기 공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즉 사건도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겠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일어날 거야. 액자 구성은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좀 강해진다. 근데 반면에 액자 구성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외형이 단순해져. 잘 봐봐. 사람의 외형이 보일까? 창문의 외형이 보일까야. 과연 무엇이 보일까냐는 거지. 사람이 보이냐? 창문이 보이냐? 근데 이럴 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색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이게 외형이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간의 이동이야. 이게 필요해. 즉 이 여자아이가, 공주님이 팔을 쭉 뻗어서 마법봉을 들고 있어야 돼. 이앗 하고 여기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막 나비가 생겨서 이 나쁜 놈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얘 나쁜 놈도 팔을 쫙 뻗어서 잡아먹겠어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공간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선적인 것이든 혹은 점적인 것이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요정이 공주님 위험해요 하고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밌거리를 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들켜. 뭐가 들켜? 이 액자에 해당하는 창문이 단순하다는 거를 들켜.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간에 이동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예시를 빨리 봅시다. 이거 좀 예시가 많네요. 빨리 봅시다. 자,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거든. 난 이거 되게 좋아해. 여기 마름모 구도야, 마름모 구도. 이거는 풍선이 이렇게 와서 점프해서 요 안에 들어가서 새로 탄생하는 그런 거를 그냥 그린 거야. 내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잡아서 이렇게 그린 거야. 난 이거 되게 그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잡고 있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그려놓은 거야. 응? 약간 그냥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는 그런 대학교로 이거를 써보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즉 발상반, 기초반 이렇게 반반인 대학교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접근 방식으로 보여줬던 거야. 이것도 많이 봤죠. 자, 이것도 교차를 이용한 액자 구성입니다. 교차를 이용한 액자 구성. 이거랑 같이 보자. 이것은 교차를 이용했다기보다 전형적인 액자 구성이야. 전형적인 보호막이 있고 보호막에 들어가고 나오고, 보호막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냥 그래서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이거는 그 보호막이 없는 거지. 처음부터 링이나
도너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잖아. 근데 그런 게 안 나온 거야. 근데 액자 구성은 하고 싶고. 왜 액자 구성을 하고 싶었게? 왜 그랬게? 얘가 하얘서 그래. 하얘서. 얘가 하얘서 얘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유채색이 필요했어. 혹은 어두운 게 필요했어. 그래서 생각한 게 아예 그럴 바엔 차라리 액자 구성하자. 이거지.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응? 액자를 삼각형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아까 액자 구성엔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 이런 것도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응? 그래서 얘는 삼각형으로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휴지가 어차피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교차를 이용하되 결국엔 액자로 이 부분의 사건을 집중시켜 준 거지. 이거 응용 버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또 피보나치 이거 보여? 살짝 들어간 요 피보나치 요거. 이거 어디든 쓴다니까? 항상 다 적용해서 쓰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이건 뭐예요? 이 밧줄로 삼각형의 틀을 만들어 준 거야. 아까 이게 역삼각형 구도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역삼각이거든. 삼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삼각에 좀 더 가까워. 이거는 그냥 역삼각이 아니라 삼각형 구도인 거지. 조금 더 안정적인 거야. 그게 뭐 별 차이가 아니야. 역삼각은 약간 더 움직임이 잘 보이는 거고 삼각형은 약간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얘도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 거야. 사건을 여기서 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얘가 곡선 형태가 많아서 밧줄을 직선적으로 활용해 본 거야. 응? 너무 자유곡선적인 것들이 많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액자 구성을 해본 거고 거기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준 겁니다. 어차피 얘도 잡는 거니까, 얘도 잡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밧줄이 얘를 잡을 수도 있지 않냐, 그냥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해서 그려본 거야. 이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삼각형, 역삼각형 구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려본 거야. 근데 뭐 삼각형이 돼도 되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돼. 삼각형만의 그건 아니라고. 사각형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오각형으로 하면 5개 그냥 들어오면 돼. 왜? 각형이 많으면 더 분할이 잘 되잖아. 그게 이제 3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공간 분할법.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건데 삼각형으로 한 문제가 이런 데가 뻥뻥 뚫려. 뻥뻥 뚫려버린다고. 그래서 삼각형 하나를 작은 걸 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데도 더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 거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기고 있지? 당기고 있어. 막 당기면서 위아래로 솟구치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왜? 액자 구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요게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이제 올해 문제였지? 올해 문제였어. 올해 그 건국대 문제였는데 이것도 액자 구성. 이거 그 주제가 뭐였더라? 그냥 공간감 있게 뭐 구성하시오였나? 그럼 생각해봐라. 공간감 있게 구성을 하래. 공간감 있게. 공간에 그 바람이 부는 공간 아까도 얘기해줬잖아. 바람이 부는 공간이라고 나왔을 때 넓은 것만 공간이야?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만 공간이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공간감 있게 구성하라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닐까? 꼭 넓고 광활한 것만 공간이야? 아니지. 한정된 것도 공간이지. 그지? 그래서 이 뚜껑이가 요 틀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감옥이지, 얘한테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서로 교차되면서 또 생겨나는 이런 작은 공간들. 화면에서 이런 작은 공간들. 비록 그림이 입체적이지는 않아. 입체적이지는 않고 평면적인 느낌이야. 하지만 공간은 잘 설명했잖아. 그지? 공간을 잘 설명했으니까 합격을 했겠지. 왜 합격했겠어? C자형만 그려야 합격이야?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구도를 그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액자형 구성을 또 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다양하죠?
그림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액자 구성도 역시 뭐 그리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액자 구성으로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액자 구성을 하려면 얘로 보호망을 만들 수 있겠지. 얘로 둘러서 보호망을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연필로 또 아까 그 삼각형 혹은 사각형처럼 보호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얘로도 돼. 얘로 한번 해볼까? 아까 말했잖아. 선 같은 게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선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어? 선이 안 나와도 이런 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얘로 정말 액자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삼각형으로 해볼까? 삼각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얘로 이렇게 해서 보호망을 딱 만들어 봤어. 딱 교차시켜서 보호망을 만들었어.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틀부터 만들어도 돼.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거보다는 좀 예리한 각도가 좀 더 나으니까. 이것 또한 똑같아.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와중에 주제가 또 등장하면 되겠지. 근데 왜 이렇게 그린다고? 얘가 흰색이라서 그래. 흰색이라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와본 거야. 물론 얘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이게 더 쉬울 거 아니야. 이거 갖다 배치하는 게 더 쉬워. 하지만 그림이 쉽다고 끝은 아니잖아. 면은 많으면 더 재밌다며. 그래서 액자 구성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종이컵 얘와 얘를 보여줄 때 여기 빨강색으로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줘도 잘 보이겠지. 노란색과 빨강색의 관계니까. 흰색 종이컵 자체도 잘 보일 거고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막 생성이 되겠지. 아무리 노란색이라도 잘 보일 거야. 아까 그 공주님 여기 있네. 그지? 공주님 여기 계시잖아. 그럼 여기서 팔 뻗어서 뭐 일로와 나비야 그래야지. 응? 팔 뻗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혹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더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나온 무언가가 이렇게 해서 앞과 뒤 이렇게 해서 관통해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려도 되는 거고. 응? 혹은 뭐 여기 걸쳐져 있어도 되고 어디 걸쳐져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액자 구성은 화면을 전반적으로 지배해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엄청 거대하게 지배해 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뭐 평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액자를 만들 수도 있어. 얘가 있으면은 거의 정면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컵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네모 아니면은 연필을 이렇게 꼽아놔도 돼. 왜냐면 평면적으로 지금 접근할 건데 이게 위로 확 솟구쳐 있는 Z축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주변을 빨강색 끈으로 아예 확 감싸버릴 거야. 어떻게? 피보나치처럼. 비록 평면적이지만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액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 재미없지.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나 이거 평면으로 안 할래. 공간 구성할래. 그럼 봐봐라. 하나 더 해볼까? 또 했어. 저 뒤에 또 해볼까? 이건 뭐야?
방사선 형태로 또 바뀌네. 그지? 시작은 액자로 해서 피보나치로 갔다가 방사로 또 가고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거라고. 바뀌어야만 해. 그래야 재미있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여기다 그리는 것도 똑같겠지? 똑같으니까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벌써 몇 개를 그린 거야. 그지? 자, 몇 개 그렸는지 볼까? 여기 다 묻혀있네. 큰일 났네. 이거 대각선, 여기 뒤에도 있네. 뒤에 있구나. 자, 여기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아니라고 치자, 그냥.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되게 많네. 되게 많다, 야. 응? 한 구도당, 그러니까 구도를 5개로 분류했는데, 5개 분류해서 5개만 해도 5개야. 그지? 그 5개에서 파생된 것까지 다 하면은 더 많아. 그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다가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5등급이어도 대학 갑니다. 알겠어요? 이거 그린 친구 국어 5등급입니다.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 국어 5에 영어는 2였지. 그리고 나머지가 4하고 5였어. 그래도 건국대 갑니다. 알겠어요? 독특하면 독특한 만큼 더 좋은 배점을 받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구도만 할 게 아니라 좀 색다른 것들도 도전을 해보고, 처음엔 안 될 수 있잖아. 안 될 수 있지. 당연히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해. 근데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시도를 자꾸 해봐야 돼. 물론 더 예쁘게 하려면 3편은 필수지. 2편까지 이제 뼈대 만든 거잖아. 이제 살 붙이려면 3편은 필수야. 3편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공간 화살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